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전인입니다. 저희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경험을 했었고, 그 공감들을 통해서 스스로 힘들었던 것들을 좀 치유하는, 좀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민 원탁회의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집단지성들을 모으는 시간인데, 이번 기회에는 시민들 스스로 힘들었던 시기들을 각자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혹은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이 감염을 당하신 분들은 또 그 당한 상황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정보들이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가 조금씩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가 대구 시민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 2월 18일에 그 31번 확진자 나오고 한 달 만에 저희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4월 10일이 되면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신규 확진자가 사라진 상황이 생겼고 이후의 과정을 보면 뭐 2명, 1명 수준이고 지금은 한 달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인구 250만 도시 중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사라진 도시가 없는데 그러면 그 시민들이 얼마나 강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느냐를 우리는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가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속될 텐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의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는 어떤 뭐 태도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한번 의견을 모으고 또 이런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주제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방식은 사실 뭐 학생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또 일부는 경험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는 처음 있는 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을 통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경험 이런 것들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들로 새로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얘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이상호 총무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정은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이시죠. 영남대 경영학과의 전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사례자로 참석한 안윤지입니다. 네. 예, 다음은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데 지금은 이제 청년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채현 시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채연입니다. 네, 다음은 명복공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윤문식 시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문식입니다. 네, 이제 오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관님이세요? 예, 대구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는 안현우라고 합니다. 지금 근무 중이시죠? 예, 지금 근무 중입니다. 지금 거기 어디세요? 여기는 저희 소방본부입니다. 아, 소방본부의 구급팀입니다. 저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혹시 남구세요? 아닙니다. 여기 북구 칠성 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구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안현우 소방관님이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3분 거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수많은 환자가 뒤이어 발생을 하고 동네 마트나 은행이나 모든 놀이공원 등이 폐쇄를 하는 그런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역학조사나 정보 공개,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내가 어딜 나가서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밖에 나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나가는 날은 마스크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출근을 하신 후에 퇴근하고 오시면 그마저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나라도 걸리지 말아서 엄마 아빠가 걸렸을 때 내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고 그래서 가족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침도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영상통화로 친구들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저는 정확히 68일 만에 친구를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구의 확진자 증가세는 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했던 초반 상황에 비해서 대구가 금방 완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대구 시민의 투철한 그런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8일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대구의 폭발적인 그런 발생 상황에서 가장 의료진이나 방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지금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기본 지침을, 임상관리 지침을 1판부터 2판, 3판, 4판 계속 바꿔 나갔거든요. 그래서 7판까지 바뀌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2월 마지막 날 대구에서 746명인가 발견했어요. 그날이 제일 많이 진단된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점차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특히나 우리 대구는 아주 특별한 전염 방식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신천지락 하는 특정 종교 집단에 집중적으로 감염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신천지가 아닌 시민들은 감염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잘 모르는 비말 감염이 아니고 에어로졸이나 다른 공기 전파 이런 굉장히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았는데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의외로 비말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제일이나 이런 게 많지 우리가 걱정하는 공기 감염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서 자신감을 갖게 됐죠. 이거는 우리가 마스크나 우리 시민들이 거리두기 생활 반경만 잘하면 이 R 수치를 떨줘서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국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죠. 우리 하루에도 몇 천 건 이상의 검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쌤이나 군의관 쌤들을 다 도와주셔가지고 대구에서 열심히 해서 뭐 일단 막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더욱더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우리 대구 시민들 자체에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대구역 주변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때 제가 그 조사하는 걸 보니까 한 거의 90% 줄었습니다. 활동 인구가. 그러니까 거리에 나서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뭐 7, 80%가 줄어버린 거고 개개인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스스로가 타 지역에 전파를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의식이 지금 대구를 만들지 않았나, 지금의 안전한 대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올해 휴학을 하면서 뭐 여러 대외 활동들이나 자원봉사 등과 같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원 공고들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뭐 대부분의 활동들이 기약 없이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모집을 하더라도 모집 인원을 대폭 감소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화상 면접을 본다라든지 그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모집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평소에 저였다라면 저의 역량이나 경험 부족으로 떨어졌겠거니 하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뭐 제 스스로가 너무 구차한 변명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꺼려지니까 떨어졌겠거니 하면서 그런 외적인 상황에 핑계를 대며 위축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뭐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청년 기자단 활동도 하면서 여러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지만 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방역에 열심히 신경 써서 제가 복학할 때에는 뭐 마스크쯤은 서랍에 넣어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복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사실은 그때와 지금 비교하셨을 때 어떠세요?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이 더 증가하셨는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인데 그게 이제 증상이 내가 심해지느냐 아니냐를 나 스스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나 스스로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내가 불안하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치료가 상담 치료나 어떤 약물적인 치료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의지로 이겨내서 참으세요라고 절대 하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이신데 이게 증상이 악화되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후가 좋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2월 18일 날 첫 확진자를 저희 119 구급대로 이제 이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발생한 그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의심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때부터 저희 대구소방본부 119 구급대원들이 이제 현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확진자가 급증했거든요. 저희들 기준으로 3월 8일 날 584명을 이송을 했고 3월 7일 기준으로 2,123명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셨어요.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 대구 소방에 뭐 구급차도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방청에 동원용을 요청을 해가지고 2월 21일부터 현장 활동을 이제 확진자분들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3월 저희 7일 날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운영한다는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제 동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차 동원령을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저희 대구를 위해 가지고 약 한 150여 대 구급차가 이제 와가지고 현장 이송을 이제 확진자분들을 이제 의료기관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이제 실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3월 8일 날 기준이 584명으로 이송을 제일 많이 한 일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본부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이송을 실시하면서 점점점 확진자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렇게 현장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2월 21일이나 아니면 23일 날 정부에서 심각으로 이렇게 경보 단계가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연하게 2월 24일 날 대구 명복공원에서 최초의 감염자분을 화장하는 첫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전화를
병원이든 장례식장들 오고 그다음에 시에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유관기한테서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들 사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2월 24일 날 불현듯 닥치니까 저희들 솔직히 하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당일날 화장이 발생되면은 기존 낮에 하던 화장 업무가 종료되고 나서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다 퇴근시키고 그다음에 전무 방역 업체에다가 사전에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희들도 근무하는 직원들 방호복 다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깁니다. 76일간 187분의 감염자를 화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통계를 보면은 14,673군데 이를 40여 구를 40여 일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이렇게 윤달이 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화장 수요가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반영 차지하더라도 하루에 두 분이 더 화장을 했던 통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그냥 이렇게 경험하고 갈 게 아니고 우리 귀중한 자산으로 코로나19 백스라는 걸 저희 공단에서 준비를 한다길래 그리고 저희들 45개 부서 중에 각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했던 생활 수기를 글로서 제가 좀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이제 왜 대구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낙인을 씌우느냐를 봤는데요. 사실 또 과거에도 제가 돌아가자라고 하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지지와 그다음에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분들이셨거든요. 몸도 아픈 것도 아프지만 굉장히 극대 불안감이라든지 공포,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충분한 어떤 지지와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격리자라고 하게 되면 딱 생각하는 게 혹시 그쪽 특정 종교인이 아닐까? 대구 시민들 자체 내에서도 본인들이 내가 확진의 격리를 받아서 지금 어떤 입원 조치나 아니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대구시 안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도 오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자기가 특정 종교인이라고 의심을 이제 받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아파도 말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더 그렇게 그러한 낙인이 더 강화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시민분들이 느끼셨던 이 당시의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반응이십니다. 사실 뭐 지진 나고 화재 나면은 그걸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지 그거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느끼시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감정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시고 대신에 이제 그러한 감정들이 오래 가신 분들이 계세요. 불안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고 또 이제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전문가의 어떤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받아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이 악화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몸도 돌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마음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셔야 또 내가 건강한지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또 인지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우리 전염병 환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에 관한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번 사태 가장 그런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이 힘드셨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률상으로 임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누워 있는데 보호자들이 임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종을 하기를 원한다면
또 레벨 D를 착용하고 입고 들어와서 임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레벨 D 보호구도 없고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유족분들하고 다 임종을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코비드 코로나19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유족분들이 더 좀 어떻게 보면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네. 임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그 몇백 겹을 뚫고 들어와서 환자분을 보고 또 나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방역복도 없고 그때 부족할 테고. 사실 근데 그런 임종에 관한 문제는 중환자실의 문제죠. 이제 중환자실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면회가 안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병원 저는 그 시청 상황실에서 근무를 주로 아, 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죠. 이거는 빨리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서 임종을 불가하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줘야 병원에 일을 할 수 있다.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호자분들이 이제 면회를 자꾸 임종을 요청하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법에는 임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환자 숫자가 갑자기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음압 병상이라는 부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압 병상을 고집하면은 환자분들 입원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격리병실을 다 열은 거죠. 그래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진단은 받았는데 입원을 못하고 코로나19로 지금 진단받으신 확진 환자분이 집에 계신 분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불안한 거죠. 지금 확진받은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그때에서 이제 우리가 중앙질병관리본부 이야기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기준으로 하는 걸 풀어버리면 타 지역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구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대구의 감염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젊고 건강한 아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대구시의 의사회에서 모집했던 자원봉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일단은 그 입원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해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시고 사망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돌리기 전까지 한 4분 정도 나왔어요. 집에서 병원 오시다 사망하신 분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착이 되면서 중환자부터 먼저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생활치료센터 입원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자기 폭발적인 증가가 왔었지만 우한하고 대구와의 차이점은 그런 방역 체계를 빨리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전염 질환이 돌았을 때 다른 건강한 질환을 갖고 다른 응급 질환을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장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해낼 수 없으면 우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투 트랙으로 가자.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19대로 하고 우리 일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이제 성공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대구가. 사실은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때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메르스 때 그리고 이제 지진 났을 때 그때마다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인력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있지만 이렇게 감염병이나 국가적인 큰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대구에서 이런 큰 재난이나 발생을 했을 때 1순위가 이제 재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인력이 구성이 되고 대구시와 또 대구광역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같이 이제 구축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주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 이제 뭐든지 다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일괄되게 하는 걸로 그죠? 네, 의사소통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대구 시민분들 대상으로 이제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구 시민분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의 어떤 일상에 대한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게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주부의 어떤 스트레스와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20대 집에 학교를 가고 있지 않는 20대에서의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대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수치가 조금은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전국 대비 뭐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주부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봤을 때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밥도 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 양육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생이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장기화되면서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하는 거는 본인만의 어떠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경련 선생님께서 또 우리 안윤지 우리 시민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또 어느 순간에 확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불안감, 짜증이 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동안 상담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는 1577-0199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의 번호이고요.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낮에는 해당 지자체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시고 야간에는 저희 대구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한데 야간에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힘든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조금 완화는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어떠한 잠을 못 자면서 자살 사고가 있다든지 그리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무기력감 느끼고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분은 조금 증상이 악화되고 있구나.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설득을 해서 치료를 왜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윤지 그 사례자분, 시민 사례자분하고 조경련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잘 대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또 이런 어떠한 우울과 분노, 짜증이 밀려올 때는 그런 자원들을 좀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백신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백신 어떤 백신이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런 석학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견해는 아마 올 겨울이나 내년쯤 되면 영구 면역이 생기는 그런 백신은 아니더라도 한 단기간 면역을 가질 수 있는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백신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도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바이러스 질환은 뭐 약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감염돼서 다 회복되고 나오셨잖아요. 그 치료가 뭐냐면, 이 코로나는 중증 폐렴으로 가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호흡 부전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호흡기를 단다거나 에크모를 한다거나 해서 스스로가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약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도와줄 게 있고, 사실은 신종플루처럼 타미플루 같은 치료약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치료 방법을 해서 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속도입니다. 속도. 뭐냐면 감염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갖고 있는 의료 장비,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라든지 이런 장비를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이제는 많이 막았단 말이죠. 적당한 환자가 우리가 대구시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속도로 발생해 주시면 우리는 의료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게 너무 빨리 속도가 생기면 발생하면 할 수가 없는 거, 포화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한테 부탁드렸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제발 발생 속도를 좀 늦춰주세요.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아마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와 의료진들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호되게 한번 접종을 한 것처럼 예방접종을 저희는 대구시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여러 기관들과 여러 뭐 국가나 타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은 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감염병 향후에 또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상담이라든 그런 뭐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상담 전문 인력을 조금 양성하고, 그래서 이런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구축해놔서 강화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는 그걸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 시민분들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까 소방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시민분들이 좀 모른 척 좀 해주셨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가거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분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 아니시고 사회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이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이신 분들이신데, 굉장히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시선,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편견적인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과연 앞으로 향후에 대구 시민으로서 같이 함께 연대해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와 관련된 대상자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거나 편견이 아닌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사회적으로부터 또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들을 좀 태도의 변화, 이거를 함께 노력해 줘야 변화가 있지, 의료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닌 관계로 그 한 가지만 포인트를 짚어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 분 이제 마을 기업을 하신 조기현 대표님이 문구가 굉장히 센 간단한 문구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가난은 취약계층의 심장을 겨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회 서비스나 대면 서비스들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분들한테 무료급식이 다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못 가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야 되는 학생들,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이 차단이 됐어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주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공급들에서 모든 게 다 차단이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정상적인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힘든 경우, 나의 성장의 제약,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사실은 사회 배제계층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자기 삶의 위기를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2월, 3월, 4월간에 이렇게 숨어서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무료로 급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주민 노동자 찾아가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마스크 모아가지고 그분들 전해주고, 또 의료진들한테 고맙다고 자기 뭐 도시락 만드는 쪽은 의료진들의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그러니까 숨어서 움직이는 사회 리더들이 꽤 많았거든요, 대구 내에서.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대구에 참 좋은 분들, 말없이 얘기하는 분들, 이게 대구 사람들이 좀 입이 무거운 편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말씀들을 또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숨은 리더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사실 우리를 받쳐주는 힘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본 상황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뭐 각국에서 각지에서 구호 물품들이 대구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정부가 제약되다 보니까 받는 쪽에는 구호 물품이 쌓여 있고, 어느 쪽에는 제도권 밖에 있거나 어느 쪽에는 자기 생계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긴급한 상황이 오니까 이게 구호 물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한번 지금쯤이면 사실 이런 시민 원탁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한번 숨을 쉬고 가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각 지역들이 어디인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를 정비하는 작업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다음에 2차 혹여나 위기가 오면 그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준비 작업들은 지금 이 시기에 행정에서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께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은 드리지 않고요. 이제 대구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봐서도 그렇고, 대구 시민으로서,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했지만, 대구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은 세계 어디 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대구에서 그렇게, 마치 그때 한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해외 뉴스에 대구라는 이름이 아마 이때까지 대구시에서 홍보했는 것보다 더 많이 대구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가진 힘, 대구시 뭐 다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셨지만 어쨌든 모든 시민들의 힘이 결집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